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팩트 체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이 날마다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 국방부 출입기자인 최선 외교안보 국제부 기자와 함께 의혹별 팩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 오늘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새로운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얘기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더니 그 당시에 이거를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주치의가 하는 건데요. 그 당시 주치의가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가 중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개인 휴가로 처리하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내면 병가로 처리해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병가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입원 중인 현역병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분이 사실은 6월 8일 날 수술을 받으면서 진단서에 3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날 이제 실밥 제거만 저희들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실제로 집에 있으면서 왕진을 한 게 아니라 근처에 개인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물론 기록은 공개 안 했습니다만 아무 실밥만 뽑고 아무 치료를 안 받았다. 예. 그런 건 사실관계. 네, 지금 현근택 변호사 얘기 들어봤는데 최선 기자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이 병가와 연가 관련 서류가 없다는 점, 구두로만 허락했다는 점, 저도 물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한국 군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한 건가요? 네, 저도 들어오기 전에 그 현역병 요양에 대한 국방부 훈령을 보고 왔는데요. 예. 그 요약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병사들도 이제 민간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새로 신설된 규정인데 그 일회 기간이 열흘을 넘겨서 계속 입원이 필요한 환자거나 이송으로 병세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민간병원에서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만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급한 일이 있을 때만 이제 허용하는 규정인데 서 씨 같은 경우에는 23일 휴가 중에 지금 한 4일 정도만 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양 심사라는 게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네, 휴가 규정 관련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추미애 아들 측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카츠사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개인 휴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지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개인 휴가를 처리하고 그게 만약에 나중에 병가적인 요건이 된다라고 그 주치의가 판단을 하면 병가로 되는 거거든요. 미군 규정이 적용되면 한국군 규정이 적용 안 되고 한국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 카츠사에 대해서는 두 규정이 다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국방부 해명처럼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이 카츠사 규정이 적용 안 되고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확히 틀린 얘기입니다. 네, 휴가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카투사가 미군 규정을 따르느냐 아니면은 한국군 규정을 따르느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한 목소리를 들으면은 지금 둘 다 따른다는 거라는 입장이잖아요. 맞는 겁니까? 제가 국방부와 육군에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카투사는 육군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투사를 총괄하는 한국군 지원단 자체가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야당 의원 질의에도 국방부가 서면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 서면 답변서에 카투사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는 없는 부분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은 카투사는 미군의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데 일단 국방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건데 변호사님, 의료 기록 보관에 대해서도 이번엔 좀 모른다 이렇게 말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 발 물러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처음에는 의료 기록이 왜 보관이 이제 1년이냐 5년이냐 해서 이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그 추미애 아들 측에서는 이게 규정이 카투사의 규정을 받든다면 지금까지 보관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카투사 규정이 명백하게 이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다 이런 이제 국방부의 입장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뚜렷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두 가지 어떤 규정이 다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서 씨 측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군의 어떤 규정을 받는 주체인 건 또 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카투사가 그나마 이 육군보다는 좀 완화된 어떤 규율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쟁점이나 어떤 논리 그리고 주장은 계속 가져갈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반박, 재반박, 제재 반박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좀 증언을 했던 당시에 당직 사병 있잖아요. 이 당직 사병이 보니까 야당 의원실과 인터뷰하면서 뭐 국회 직접 나가겠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직 사병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증언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본인밖에 당직 사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자신이 당직 사병이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SNS상의 그 위치 기록이라든지 뭐 GPS상 기록을 모두 자기가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측의 입장은 여전히 이 당직 사병과 통화한 적도 없고 이미 휴가 관련해서는 구두 승인을 받았던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당직 사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GPS 그리고 그 위치 추적까지 언론에 공개할 의사를 밝히고 그렇게까지 감내를 하면서 실제로 내가 그 시간에 통화를 했다라고 대단히 강경하게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서씨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에 더 이상 어떤 변화 그리고 변동된 입장을 내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이 당직 사병이 이 휴가와 관련해 가지고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서씨 측의 주장은 그 당시에 이 휴가 연장 여부를 담당했던 건 이 중령이었다. 그래서 중령으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휴가 관련된 의혹이 계속 확산하는 게 많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이나 지금 복무 중인 남성들의 경우 나 같으면 이런 경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최 기자, 이 휴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이렇게 한 차례 거절을 원래는 휴가 연장이 거절됐었는데 보좌관이 해결사 역할을 했다 이런 지금 의혹도 나와요. 예, 오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이 당시 2차 병가 중인 21일 날 그 소속 부대 지원 반장에게 본인 병가의 연장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지원 반장 계급은 원사인데요. 당시에 퇴짜를 놓으면서 그 당시 서일병의 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21일인데요. 그날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상급 부대인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서 청원휴가를 그러니까 병가를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요청이 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한 차례 거절이 당했었던 거군요. 네,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이 해결사 의혹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는 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아들 측 변호인은요, 당시 본인이 직접 그 지원 장교인 A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서 개인 휴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병가 2차례 이어진 이후에 개인 휴가로 더 연장을 해가지고 개인 휴가를 간 점에 있어서 어떤 절차상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좌관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이제 답을 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반응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휴가 신청과 승인 이 절차 자체가 이제 병장 그리고 그 위에 대위 아니면 지원 반장 이 순으로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이런 지원 반장이나 지원 대장 이 부분을 건너뛰고 더 상급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공방이 계속 주고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겠군요. 그런데 실제 추미애 장관이나 혹은 추 장관의 남편이 직접 군부대에 전화했다 이런 지금 의혹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추미애 장관 국회에서는 나는 전화한 적 없다, 관여한 적 없다 이렇게 되풀이를 하는데 이거 좀 사실관계가 어떤 거예요? 어제 저녁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6월 25일, 26일 날 추미애 장관 부부가 문의 전화를 국방부로 해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25, 26일일 가능성보다는 14일 날 서 씨의 부모,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자대 배치 청탁 논란도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인데요. 관련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막 했고 최근에 이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기정대로 했고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 40분을 했으니까. 그분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다. 실제로 우리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할머니랑 이제 아버지랑 삼촌들이 가긴 했어요. 근데 다 모아놓고, 강당 같은 데 모아놓고 거기서 대교육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추 장관 아들 측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또 제보자에 대해서도 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는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보도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기에 지금 이제 음성 변조가 돼 있긴 했지만 직접 앉혀놓고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청하고 읽었던 독자들이나 시청자로서는 그렇다면 너무나 이 민원이 빗발쳐서 직접 이 관련 가족들을 앉혀놓고 뭔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구나. 그런 거를 좀 언지를 줬구나. 이렇게 읽혀지도록 기사는 작성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서씨 측이 바로 반박한 게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이 할머니, 그 당시에 90대 굉장히 고령이었다. 이렇게 직접 대면했던 게 아니라 나중에 확인했더니 개인적인 대면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병사들의 가족이 오는 자리에서 그때 용산으로 재배치를 해달라는 뭐 이런 청탁도 있고 해서 예. 포괄적으로 이 가족들에게, 사병들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말라라고 이제 고지를 했던 것이다라고 다소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세에 몰리고 있는 추미애 장관 측에서 아마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취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의혹들, 휴가, 그리고 자대 배치, 또 한 가지가 바로 통역병 이 선발 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인데, 이 통역병 선정 과정에서도 또 뭐 보좌관이 등장하잖아요. 예, 보좌관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예. 휴가 관련해서도 뭐 추미애 의원실에서 보좌관이 청탁을 했다. 뭐 예, 이런 예. 의혹이 있는 건데 이번 경우에는 다릅니다. 국방부 장관실에도 보좌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정책 보좌관 또 군사 보좌관 이렇게 두 부류의 보좌관을 주게 됩니다. 네네. 당시에 그 여당인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정책 보좌관으로 있었는데요. 이 중 한 보좌관이 국방장관의 최측근이자 군사 업무를 보좌하는 군사보좌관에게 추 장관의 아들이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관련 절차를 문의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여당 출신 정책 보좌관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군사보좌관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절차 정도만 알려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관련 보도가 지금 한 방송사에 나오기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실에서 국방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없던 일로 해달라 이런 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네요. 예, 이 보도 자체가 당시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에 대한 그런 회유였던 것인지 아니면은 예. 뭐 또 다른 보좌관에 대한 회유였던 것인지는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국방부는 아직 공식 확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보도는 지금 SBS에서 나온 보도인데 이 사안은 뭐 어쨌든 국방부는 법무부는 뭐 뚜렷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는 뚜렷한 해명은 하지 않고 이제 답변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이제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법무부에서 뭐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서씨 측, 추미애 장관의 아들 측에서 내놓은 해명은 비서실, 당시 이제 당대표직에 있었기 때문에 비서실 근무자들한테 모두 확인을 했는데 이 어떤 그 평창에 통역병으로 가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전화를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네. 저는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이게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이니까 추 장관의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인데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모두 확인했다. 추 장관 아들 측에서 법무부 비서실을 다 확인을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주체가 법무부인데 네. 왜 추 장관 아들 측에서 이거를 해명을 하는 걸까요? 서로 뭐 논리를 공유하는 걸까요? 예, 이런 부분이 다소 부적절하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 사실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논의를 했다라는 취지의 답신은 내놓은 적이 있긴 한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언론 창구를 가져가는 건 서 씨 측,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지금 이제 고발의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언론을 상대로 한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지금 법무부 현직 장관의 이슈와 다 맞물려 있고 아들 엄마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상황이 더 무책임하게 보여질 수도 있고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사안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조치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아들뿐만 아니라 딸 문제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프랑스 유학 비자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3년 전에 외교부의 예. 국회 담당 직원에게 추 장관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서 문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외교부는 문의 시점은 2017년 가을로 파악했고 당시 해당 직원은 추 장관 측에 일반적인 설명을 했을 뿐 별다른 후속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외교부는 문의가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한 거네요. 그런 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추 장관 측은 지금 비자 발급은 청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글쎄요. 외교부는 문의는 있었다. 그런데 추 장관 측은 비자 발급은 청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글쎄요. 이렇게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의혹들 하나하나 팩트 확인해봤습니다. 최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